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박수연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예상했던 대로 발표된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시장은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우리 증시 속에서 조금 답답함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우리 해외 선물 속에서 우리 함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터널의 끝 함께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하고 모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죠. 내일은 이제 미국 쪽이 휴장이고 해외 선물은 조기 폐장, 목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갔습니다. 어제부터 뭐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오늘도 상당히 움직임이 좀 더딘 상태고. 자, 어쨌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잠깐 과거를 좀 잠깐 되돌아보면 11월은 상승장이었고 또 12월에는 뭐 썩 좋지 않은 장으로 어제 작년에 마감이 됐어요. 자,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제 썰매를 끌고 좀 가야 되는데, 네, 루돌프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제 작년에 썰매를 못 끌었답니다. 그래서 12월에 좀 안 좋게 갔는데, 자, 올해는 다리가 확실히 좀 나서 우리 전 세계 증시 시장에다가 좋은 선물을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뭐 투자는 또 하셔야 되고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팁을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철저하게 좀 점검들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매크로 이슈와 함께 짚어본다면 정말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궁금증들 지금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당장 오늘장부터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방향성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글로벌 이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11월 2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0월 내구재 수주가 마이너스 5.4%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근원 내구재 수주 역시 0.0%를 기록하며 둔화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간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0만 9천으로 이전 23만 3천 대비 크게 줄었는데요. 내구재 수주가 줄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커졌지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둔화로 인해 임금과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간밤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 의사록에선 참가자 대다수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선 모든 참가자가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국제금리와 달러와의 안정된 흐름 속 금 가격이 4주 만에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2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가 30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4%대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의가 연기됐다는 것은 감산 연장 협상이 순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단기적 상황을 근거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며 물가를 목표치까지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슈나벨 이사마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2.9%로 안정적이지만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으며 물가 2% 도달까지는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짚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저거죠. 결국에 이제 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잠깐 화면 내리고 제가 오늘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예. 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일단 뭐 계속 7월 달부터 얘기가 대두가 됐죠. 7월 달부터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계속 ING 상태가 되면서 11월 달 1일 날, 그죠? 또 FMC 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이제 선에 좀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어떤 종착역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증시에 일단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호재가 되면서 또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무르익어 난 상태라는 얘기죠. 자, 과연 금리를 내린다, 아까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를 어쨌든 내년에 이제 상반기 뭐 빠른 사람들은 뭐 경제학자들이 5월 달 하면 6월 달에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호재로 작동할지 아니면 안 좋은 상황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총 10번의 어떤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5번 정도가 이제 50% 정도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을 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상황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지금 현재, 그죠? 이번 달에 GDP가 5%에 근접하는 어떤 성장률,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12월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죠. 확정치가 2%대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신호가 그건 무슨 얘기냐. 자, 9월에 그죠 점도표가 발표가 됐어요. 셉이 발표가 됐죠. 거기서 내년 미국의 경장 성장률을 한 1%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면서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저성장이 되면서 고물가는 한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새벽에 FMC 의사록 11월에 공개가 됐지만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상당히 고금리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죠. 그죠? 왜? 고물가가 되면 어떻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튀어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이제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 70년대, 80년대를 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결국에 이제 작년부터 그런 이슈가 제일 많았죠. 자, 스태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그 얘기죠. 자, 저성장 고물가. 제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궤도에 오지 않았느냐. 자, 그 근거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자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고용지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고용지표가 이제 매달 초에 보통 발표가 되죠. 매달 초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고용지표면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지난달 이제 9월 달에는 거의 300 정도, 300 가까이 되죠. 그죠? 297이니까. 자, 이번 달에는 150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온 거죠. 50%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죠? 떨어진 거죠. 그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자, 결국에 이게 팬데믹 이거 두 번째로 가장 이게 팬데믹 전 데이터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자,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결국에는 경기 침체 어떤 서막이 아니겠느냐. 자, 이때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지수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안 올라갔어요. 자,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퀄리티가 문제죠. 일자리가 아무리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 일자리가 얼만큼 고퀄리티의 일자리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총 150만 일자리 중에 자, 5만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고용이고요. 자, 나머지 한 9만 정도가 되게 저임금, 그죠? 상당히 저임금의 그런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그래서 1만 정도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일자리.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일자리가 그렇게 퀄리티가 썩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1차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의 서막이 왔겠구나. 저는 1차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실업률을 우리 갖고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업률을 갖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실업률을 잠깐 보시자고요. 자, 거의 그죠? 4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3.4%였다가 뭐 조금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4월 달에 3.4%로 한 번 더 다시 내려왔어요. 상당히 낮은 실업률, 엄청난 낮은 실업률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올라가다가 뭐 7월 달 3.5 가다가 지금 현재 버전 3.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0.5% 지금 상승을 했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샘 룰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 이 법칙이 무슨 얘기냐면, 자, 3개월 동안 0.5 정도 유지시, 그러니까 3.4보다 3.9잖아요. 그리고 3.9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11월 달, 12월 달 이제 2번 남았죠. 그럼 내년 1월까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게 되겠죠. 전월 거니까. 자, 12월 달에도 만약에 요거 근접한 숫자가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경기 침체 거의 3분의 2는 넘어갔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9월 달에 점도표에서도 실업률이 상당히 좀 높게 4%대까지도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향후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확실히 샘 룰을 바라봤을 때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기업이나 개인적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적어도 1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상반기 뭐 최악의 경우 뭐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썩 좋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닥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대신 제가 보는 거는 우상향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뭐 이제 내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지금 뭐 11월도 거의 끝나가고 그럼 결국에 한 달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달 남았는데 자, 12월은 뭐 전통적으로 시장이 좀 조용하게 흘러가죠. 작년에는 뭐 10% 넘게 떨어졌지만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내년까지는 조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해외 선물 충분히 해지 가능하고 자, 뭐 거기서 재미 못 보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단연간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는 때로는 비도 피해 가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선물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최종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의 향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방향성까지도 잡아주시는 분인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양방향 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 조금 더 넓혀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1000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시간 내에만 열리는 이 노란톡방 빠르게 입장을 해서 이 알찬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글로벌 이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연일 상승했던 나스닥 오늘도 그 흐름들 프리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면서 0.49% 오른 16,0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차트 상황으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지금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내구재 주문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고 둔화된 지표가 확인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장대 음봉이 좀 출현되는 모습이 10시 32분경에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딛고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고점이죠. 16,079포인트를 23시 1분경에 도달을 했는데요. 다시금 이 상승 탄력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흐름들 좀 짚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성 가져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상황 짚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선물 프리장에서 매수, 매도, 관망 이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방향성 잡아가면 좋을까요? 자, 지금 이제 연이어서 지금 시장이 그죠? 뭐 이번 주 내내 상당히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조 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은 현재는 뭐 약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자, 일단 좀 이따 이제 진입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거시적으로 좀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을 좀 먼저 보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까 시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오픈 AI의 그죠? 샘 CEO가 뭐 MS로 간대느니 만내느니 하다 결국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한때 또 해프닝이 끝났고 그래서 어제 또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4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는 상당히 안 좋겠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요. 결국엔 경기 침체를 기업들이 제일 먼저 빠르게 인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허리띠를 좀 졸라 매기자.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뭐 이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이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아까 시황적으로 보더라도 뭐 내구재는 일단은 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플레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제거가 됐는데, 그죠? 근데 실업수당이 또 한번 낮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결국엔 연준에 또 골치 아픈 거죠. 야,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이게 실업률이 안 떨어져? 이거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는데 그런 고민들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11시 반에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혼재된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제 기법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황은 이렇게 하고요. 자, 시황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봉을 한번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역사는 정말 반복이 되는구나를 좀 느낍니다. 자, 여기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게 2022년 1월 달 주봉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2021년 1월 달에, 그죠?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자, 여기 근접해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2년 전 가격, 거의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가 돼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거의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를 매겼죠. 작년 한 해 동안 애를 매겼던 거를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예요. 상당히 그만큼 시장이 이걸 이제 반기는 상황이지만, 자, 여기서 톤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하방으로 갈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올라가봤자, 그죠? 작년 1월 정도 가격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6월 말에서 7월 달 주봉 보면은 요거보다는 약간 위에서 지금 약간 위에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조기 폐장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없죠. 아마 오늘 저녁부터 메이저들이 벌써 짐 싸들고 휴가 갔을 거예요. 제가 저래도 뭐 재미없는데 여기서 놀겠습니까? 결국 이제 일반 투자자들 이제 뭐 잔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죠 이번 주 내내 16,000 요 라인에서 상당히 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짧게 좀 봐야 될 거고 관건은 뭡니까?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나오지만 이제 월요일 날 장이 또 이제 세게 한번 열리겠죠. 자, 그 당시 이렇게 주봉을 보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봉에 6월 달 요 가격을 잠깐 볼게요. 클릭해서. 자, 요게 지금 7월 17일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밀리는지 여기가 이제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영망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고서 월요일 날 영망치 패턴이 나오는지 아니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영망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 거를 파악을 하시면서 이 주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자, 일봉도 지금 보시면 자, 어쨌든 이제 9월 한 중순경에 하락 파동 1파, 2파, 3파가 진행이 되다가 그죠? 10월 말 정도에 1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인데 상당히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월요일 날 장대 양봉, 어제는 음봉, 오늘도 양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늘 핑퐁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와준다면 오늘 아니고 내일이나 만약 오늘 음봉 나오고 내일 3일 연속 음봉이 나온다면 어떻게? 추세가 이제는 이 상승 추세가 2파가 내려온다. 2파는 올라가지 않죠. 내려오죠. 그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로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만약에 최악의 경우 15,000 그죠? 15,000 그죠? 15,000 지금 뭐 저가가 15,940인데 고가는 16,079죠. 변동폭이 되게 상당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진입가를 또 드려야 되니까 진입가를 좀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일봉을 보면 다 세 가지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자, 오늘 고점이 이제 16,080에서 16,080에서 16,000 그죠? 16,080에서 16,090 090까지 여기가 오늘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왜? 윗꼬리가 달리는 영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매매하시면 안 되죠. 왜? 이제 13분 있다 장이 열리다 언제든지 또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쨌든 지금 이제 22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자, 어떻게 기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기법이라는 건 리얼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평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강조를. 자, 장기 이평선이 다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네. 수렴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왜 상방으로 가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자, 마스의 MACD는 추세 보조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보조지만 추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MACD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죠. 지지해주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초보자분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이거 똑같아요. 해외 선물도 똑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위에가 5일 이평선은 5일 이평선을 캔들 이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일 이평선은 캔들을 항상 물고 가죠. 그래서 저는 캔들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밑에가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120일, 240일이에요. 자, 누가 봐도 어떻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걸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80에서 16,090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준다면 여기서 22평선이 깨져야 되겠죠. 깨지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62평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면 저가가 이제 15,940인데 여기가 지금 242평선이 그 근처에 있어요. 15,980. 그럼 결국에는 오늘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아까 악재와 혼재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면 오늘 짧게 가세요. 짧게. 근데 이제 5분봉을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면서 1분봉도 같이 보면서 병행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의 흐름 프리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 상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4달러 35센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가 30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오일이 현재 지금 4%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5분경에 연속의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이 됐고요. 현재는 하락의 구간에서 저점을 74달러를 22시 20분에 찍어주고 잠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점 좀 올려볼 수 있을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들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전략을 좀 해볼 수 있을지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굉장히 금박한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포지션 취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망이요? 네, 관망하시고 네. 이번 주 내내 관망을 하시는 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흐름만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오일이 참 재밌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이게 26일 날, 그죠? 원래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30일로 연기가 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근데 그거 연기했다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4%가 지금 넘게 4.4%까지 빠지면 이게 뭐, 이거는 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오일을 투자하신 분 있으면 상당히 좀 낭패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낭패를 안 볼 수도 있겠죠. 자, 제 이제 기법, 제 교육시켜드린 것 중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손절은 무조건 생명줄이다. 손절을 다 걸어놓고 매매를 하셨더라면 큰 낭패를 안 보셨겠죠. 설마 내려가겠어. 설마 내 분위기 일단은 상승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완전히 말도 안 돼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린 거죠. 급락. 이렇게 4%가 넘는 엄청난 급락을 시켜버린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고위험 상품. 물론 이제 해외 선물 자체가 다 고위험 상품이죠.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니까 상품마다 레버리지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럼 그 레버리지를 여러분이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손절이에요, 손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추매도 하시고 물타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시고 계시지만은 해외 선물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하고 해외 선물하고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를 때 거기에 이제 주식하고 똑같이 했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고 또 안정 경로를 초월할 수 있으니까. 자, 해외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해외 선물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노란톡 강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시황저는 뭐 그걸 뭐 다 알고 계시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볼게요. 주봉. 자, 7월 달에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주식하고 똑같이 증시하고 똑같이 상승의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줬어요. 1파가 시작이 되면서 10월 달에 또 이제 위에 윗꼬리가 세게 달린 영망체가 나오면서 2파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2파가 마련이 되면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자, 요 라인을 벗어나면 그죠? 요게 70달러 쪽이에요. 70달러. 자, 요 라인이 만약에 벗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추세가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됐든 그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 내년에 경기 침체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는 감산을 되게 원하죠. 우리 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자. 왜냐면 어차피 아직도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형이고, 그죠? 그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도 네옴 CST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올려서 재원을 마련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유가가 상당히 낮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를 잘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 70달러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파가 거의 끝나는 종착역에 오지 않았느냐. 자, 이러다가 또 내일 또 어떻게 갈지 몰라요. 또 새벽에 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요. 그만큼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에서 주봉을 보시면서 2파가 마감이 되고 3파가 진행이 되는지를 정확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도 보세요. 일봉도 보면 자, 어쨌든 지금 240일 이평선에서 지금 거의 그죠? 지금 2주 가까이 저항을 받으면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78달러에서 80달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거는 매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5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5일은 단타로 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시면서 수익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 단타 매매하면요. 손절만 당하다가 그냥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78달러에서 80달러까지 여기가 변동 라인일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주봉을 보면서 거기서 2파 끝나고 3파 상승파가 시작이 됐대. 그때 저점이 되겠죠. 거기서 매수로 갈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매도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오늘인 거고 그죠? 차원에 봤을 때 아까 주봉을 보면서 그렇게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5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매일매일 방향성과 더해서 정확한 자리값까지 저희가 알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찍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 세월의 노하우들 다 압축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지금 기회 받아가시면서 나의 계좌 풍성하게 양방향으로 매매 일지를 좀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프리장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 움직임으로 2,000달러 선에서 오름세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금 10시 30분경에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장대 음봉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1998달러 선까지 저점을 형성하긴 했지만 다시금 심리적인 저항선이 2000달러 선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2000달러에서 계속해서 좀 올려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철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가 2,000달러 아래 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우리 지금 골드 어떤 전략 챙겨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짧게 한 10틱에서 20틱 정도 매도로 일단은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앵커지 마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그죠? 오늘 조금은 상승입니다. 뭐 상승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또 거기에 이제 디커플링 되는 유로 파운드 또 이제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근데 여기 변수가 지금 하나 생겼어. 변수가 무슨 변수가 하나 생겼냐면. 자, 엔화가 지금 상당히 강세입니다. 강세면서 니케이 지수가 뭐 역대 최고치를 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자, 결국엔 기축통화가 전 세계 6개죠. 그중에 이제 뭐 엔화는 이제 힘을 계속 못 썼는데 뭐 이번 주부터 이상하게 막 엔화가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서 일단 달러의 가치를 이제 자꾸 떨어뜨리죠. 근데 오늘은 또 엔화가 조금은 또 혼조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또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근데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뭐 상당히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일봉을 오늘 뭐 주봉을 일봉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자, 일단 10월 달, 그 초라고 봐야죠. 1파가 상승파가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해서 2019까지 찍었죠. 10월 말에. 그러다가 이제 2파, 여전히 뭐 변화 없습니다. 조정을 무조건 나와줬어요.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11월, 그죠? 한 중순부터, 그죠? 거의 중순이죠. 그죠? 그때부터 저번 주부터, 그죠? 다시 상승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 3파.
자, 그런데 이게 2019까지 올라갈 수 있는 퀘션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번 꺾여주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상승 조정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 달러의 어떤 가치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조금은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시향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결국에 이제 금리는 국채 금리는 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엔화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인 골드가 추가적인 상승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2000 지금 이제 고가 2020에서 2050 그 정도 사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버전은 연말까지 골드 자체가 상당히 좀 호재 속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자, 현물을 이제 요쯤 됐으니까 현물을 좀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올 때까지 거의 상승 분위기는 고점을 거의 왔기 때문에 현물은 그냥 사지 마시고 또 이런 생기면 또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골드바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거는 좀 여러분들 제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시장에 다 알려진 거는 그거는 끝물 탄 거예요. 지금 살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도 잘 지키시면서 오히려 새해 선물 있잖아요. 선물해가지고 여기서 짧게 수익 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 미증시에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골드와 지금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만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는데 골드 같은 경우 지금 2,000달러 선 아래에서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와 유로 FX 그리고 오일은 하락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히 좀 더 나스닥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10시 30분경으로 지수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타났고요. 현재는 계속해서 좀 접점에서 좀 올라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 다시금 장대 양봉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현재 좀 더 고점을 높여서 16,1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장관급 감시위원회가 26일에서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4%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이 개장 직후에도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들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역시 2,000달러 부근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 역시나 이 크루드 오일과 비슷하게 11시 30분경 이후로 여전히 움직임이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근으로 22시 41분경에 1,998달러 선을 저점으로 형성하고 고점을 계속해서 좀 더 높여볼 수 있는지 부근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유로 FX 같은 경우 0.32%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을 좀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점을 23시 15분경에 1.08835달러를 찍어주고요.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상승일지 또 하락일지 판단이 서지 않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상황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나스닥을 좀 네.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참 이게 일봉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일봉이 이제 16,122.50이 어제 이제 고점이었어요, 그죠? 자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일봉이 이제 상당히 거기서 이제 고가놀이 이제 근처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말씀드렸어요. 딱 여지없이 이제 분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죠? 네. 자, 분봉이 이제 어제 60분봉입니다. 60분봉. 자, 여기를 이제 무색해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보자면은 이제 자세하게 좀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 뭐 거의 고점 근처는 거의 다 왔다고 보입니다. 올라가봤자 16,140 정도, 요 근처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와서 여기 이제 뭐 60분봉에서는 아직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봤자 16,150 정도, 그 정도에서 150에서 140 정도가 오늘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시장이 오늘 혼돈스러운 장이죠. 이러면서 어제도 보자고요. 이렇게 올래다가 또 쪽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악재와 혼재가 이제 지금 이 상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일봉 봤을 때도 어제 16,122가 이제 한계점인데 거기로 또 올라갔어요. 또 약 올리는 거죠, 이게 상황이. 자,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은 상당히 위험한 장이니까 좀 더 우리가 고점이 어디까지 올 건지를 좀 더 상세하게 좀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저항 라인을 항상 제가 걸어 말씀드리고 벌써 뛰어넘죠. 자, 이거를 이제 120분목으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크기를 한 250 정도로 해서 보세요. 보시면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표시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높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근처 어제 나오는 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왜 올라가지? 왜 내려가지를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기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오늘 최고 고점 가봤자 이 정도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가격대에서 결국은 뭡니까? 5분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5분봉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좀 작게 해서요. 자, 돌아가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5분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분명히 저항을 받아줘야 돼요. 저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항을 받아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뭘로 확인하느냐? 결국에 이제 MACD, 그죠? MACD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된다네요.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돼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스닥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또 갑자기 이러다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하시면서 S&P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 나스닥만 보시면 안 됩니다. S&P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 나가시고, 또 이제 그 빅테크 7이죠. 빅테크 7 기업들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상당히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의 나스닥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후의 흐름들 이번 주 가뜩이나 이 미증시 조기 패자까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들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된 링크 하나 형성되는데요. 이 링크 누르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이 방법도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1000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어떤 전략들 세워갈 수 있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 부탁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세세한 전략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이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이 두 번의 기회로 나눠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마스터님, 내일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하우들 받아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8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이라는 뭐 어떤 소식도 다가오고 뭐 우러 전쟁도 이제 시들시들해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도 이렇게 재미는 없잖아요. 국채 금리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골드가 아니겠느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공개 방송 때 골드를 어떻게 우리가 현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향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거기를 끝나면 안 되겠죠.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나갈지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골드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리얼한 지금 차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짧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전히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아직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그죠? 골드가 아주 뭐 지금 완전히 보합권에 있는데 자, 2005 온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올라가서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계속 그죠? 자, 18C, 그 다음에 20C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22C에 계속 2005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10틱에서 20틱 정도 수익을 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기법을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교육을 좀 받고 싶다. 그럼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교육 기법들을 제가 카톡방에, 노란톡에다가 무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꼭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전략까지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략들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살펴본 내용,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 이평선을 무거움 상승하고 지금 20일 이평선도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좀 타고는 있지만 오늘만큼은 단기 매도 진입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080포인트에서 16,090포인트 저항을 확인한 후에 매도 포지션 취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15,980포인트에서 입절 유효하다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70달러선 이탈하면 추세가 좀 바뀔 테지만 이 사우디의 가격 방어 전략으로 인해서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봐주셨고요. 오일은 좀 단타보다는 스윙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관망 포지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현재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만큼은 2,005달러 저항을 하는지 이 여부 확인하고 나서 매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0에서 20틱 익절 전략 챙겨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방향성 그리고 전략까지 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말씀도 정말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상품은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상품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본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